안녕하세요. 화전몽TV 진행하는 한의사 오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그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즉 예방법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우리나라는 워낙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의외로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나 입, 즉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 고유의 전염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 경로가 바로 전염되는 부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특정 증상의 시작 부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몇 개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독감 있잖아요. 그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먼저 볼게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나오는 미세한 침 분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말이라 그러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비말을 통해서 타인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성립되는 겁니다. 코로나19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비말이 묻어있는 손으로 문고리나 손잡이 같은 거를 만지면은요, 그곳에 잠시 바이러스가 살아서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만졌을 때 그 손으로 가고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자신의 얼굴의 눈이나 코 등의 점막을 만지거나 하면은 역시 감염이 성공하게 됩니다. 즉 그냥 손에 묻어있다고 해서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닿았을 때 그리고 점막에 안착하면은 감염이 성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HIV죠.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성형이나 수혈 같은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액이 전달되는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은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HPV, Human Papilloma 바이러스라 그랬죠. 이거는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까요? 바로 접촉하고 마찰입니다. 이 HPV, 휴먼 퍼필로마 바이러스는 그 타입에 따라서 100종 이상으로 분류를 해요. 크게 나누면 피부 표면, 즉 얼굴이나 손, 발, 그리고 몸통 이런 데 발생하는 사마귀 바이러스하고요. 생식기, 항문 이쪽에 발생하는 사마귀 바이러스로 크게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위험도와 증상은 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염 경로는 어차피 직접적인 피부의 접촉일 뿐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피부의 표피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되게 견고한 보호막을 갖고 있어요.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스터넘 코니움, 여기가 각질층이거든요. 이 각질층에는 이 각화된 세포들, 이 각화세포가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 있고 그 벽돌 사이에는 시멘트처럼 지질, 즉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피부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고 외부에서도 피부 안쪽으로 쉽게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걸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격자 구조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입속, 즉 구강이나 소화기와 같은 점막 그런 데에도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점액이 충분히 코팅되어 있어서 이 보호막의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건강한 피부 장벽 상태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뭔가 손상을 받은 피부 장벽 상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네거티브 팩터, 그러니까 이물질이죠. 병원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사마귀 바이러스라고 봐도 되죠. 이 HPV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각질층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에 다양한 지질 구조와 라멜라 구조를 통해서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HPV가 못 들어가죠. 하지만 손상을 받았다, 즉 이쪽이 깨진 거죠. 각질층이 손상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HPV는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세포, 핵이 있는 세포에 전염이 되어서 그 세포들이 변형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때를 심하게 밀었거나 얼굴에 각질 제거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보호막이 무너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습 크림을 두껍게 발라줘서 피부 표면을 코팅해서 이물질의 침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사람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는다거나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수건이나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했다면은 직접적인 전파 경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발바닥 사마귀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용 슬리퍼 같은 거 사용한 후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사마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물체에 내 피부가 직접 닿아서 마찰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마귀 감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감염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그리고 마사지샵, 메이크업 미용실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 호텔, 모텔, 그런데 피부의 각질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직접적인 마찰이 가능한 곳이라면은 다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위생만 잘 지켜진다면은 전혀 문제될 곳은 없죠. 괜히 이런 곳이 다 위험한 곳이라고 확대해서 막 상상하고 그러진 마세요. 아무튼 이런 직접적인 마찰을 통해서 외부의 바이러스가 내 피부에 1차적으로 침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1차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가 접종, 즉 내 몸에서 내 몸으로 이식이 되는 거예요. 내 몸 어디 한 부위에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데 그게 은근 또 가려워요. 그래서 몸으로 긁고 비비면서 다른 부위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거죠. 그 매개체는 바로 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긁어서 감염을 확산시키게 되는 셈이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여성분들의 그 눈꺼풀이에요. 화장하고 화장 지우고 그러면서 마찰이 계속 발생합니다. 당연히 피부 각질층 손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당연히 입 주변, 턱입니다. 이 면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편평사마귀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페이스 라인, 즉 얼굴의 그 관자놀이부터 구레나루 주변부로 번지면서 이 목 옆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 우리가 그쪽을 무심코 잘 긁어요. 그리고 손을 잘 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턱 꿰고 있거나.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다면은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면서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래서 그 부위의 사마귀가 잘 관찰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걸이나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티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 또 잘 번지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브레이지어에 의한 마찰 때문에 가슴에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 당연히 편평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겠죠.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연인끼리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침구류하고 수건 정도만 조심하면 1차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얼굴을 막 긁고 비비고 막 핥히고 그런 거는 위험하겠죠. 그리고 각종 관리업소 있잖아요. 대중들이 사용하는 수건 같은 거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일회용 티슈 같은 거,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요. 수건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1인당 1개의 수건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삶아서 소독하거나 햇볕에 건조를 바삭하게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손소독제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걸이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에 긁힘을 유발하는 소재의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스크럽이나 필링 역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떼미는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샤워하실 때 샤워볼은 최대한 부드러운 그런 스펀지 같은 걸 추천하고요. 여성분들께서 화장을 지울 때도 강한 마찰 이렇게 꾹 밀어서 하기보다는 축축히 화장솜을 적셔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면도할 때 칼 면도기보다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기 면도기 역시 소독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죠. 햇볕에 말리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임신 시에 갑자기 전신으로 확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산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가슴에 번진 편평사마귀 때문에 혹여나 아가한테 사마귀가 옮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한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출산 후에 되도록 빨리 직접적인 병변 제거 시술이라도 받으시고요. 조금만 서둘러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아기한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엄마의 모유를 아기한테 편안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마음속의 불안함이 실제 질환보다 더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편평사마귀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서둘러서 사마귀 클리닉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편평사마귀 감염 경로하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편평사마귀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